대구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대구시 의회와 광주시 의회가 공항 이전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당연시돼온 공로연수의 문제점 짚어봅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미술관이나 백화점 같은 시원한 실내가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입니다. 이런 손님들을 겨냥한 전시 행사와 마케팅도 뜨겁습니다. 더위의 도시 대구에서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이 열렸습니다. 폭염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관련 산업 육성 등 불볕더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공항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달빛 동맹으로 협력하고 있는 대구시 의회와 광주시 의회가 공항 이전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조속하게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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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의회와 광주시 의회가 공동으로 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는 예비 이전 후보지 2곳을 선정한 뒤 5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고 지난 2014년부터 군공항 이전에 나선 광주는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질 않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아직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잘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려고 대구와 함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공항 이전 사업이 포함됐지만 대구의 경우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라는 조건이 붙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고 오히려 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을 오히려 지금 분산시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부산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똘똘 뭉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올 연말이면 대구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용 능력이 한계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후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현재도 좁은 K2 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와 광주 두 의회는 공항 이전 지역에 획기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국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성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로연수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점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둔 대구시청 소속 A 사무관. 최근 A씨는 공로연수를 다녀오라는 압박과 강요를 시 간부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자 자신의 명예까지 훼손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의 많은 직원들 앞에서 상사 및 동료 팀장이 동의를 강요하지 않나, 심지어 저를 직위해제시킨다고 협박을 하지 않나. 공로연수는 지난 1993년 퇴직 1년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변질됐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로연수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는,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제적인 어떤 그런 의무 조항처럼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도 안 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6개월 이상 받는 것은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퇴직도 1년 남았는데 그걸 가고 싶겠노? 그냥 일하다 그냥 퇴직하는 게 맞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로 연수를 한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은 3,100여 명.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로 연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로 연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요즘 살림살이 좀 어떠십니까? 장기 불황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신용회복 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온 김기용 씨는 지난해부터 최악의 경영난을 맞았습니다. 급기야 세금도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고 은행 대출금 5천여만 원을 연체해 최근에야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재기에 나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견뎌낸 김 씨지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힘들었지만 그 나름대로 버텼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물가나 세금이나 너무 차이가 워낙 나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은 김 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경북에서는 1,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93%에 육박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1년 전보다 35%나 급증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와 작년도 그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해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병들도 빚 부담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학자금과 생계비를 위해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저리에 햇살론을 신청한 경우가 1년 전부터 점점 늘기 시작해 2015년 시행 초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경제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데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경기 변수가 많아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에 허덕이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은행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구은행은 성희롱 정도와 지속성, 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도가 심한 1명은 파면, 2명은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나머지 1명은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만 전기요금 걱정에 가정에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시원한 미술관이나 백화점 같은 실내가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입니다. 이런 손님들을 겨냥한 마케팅도 활발한데요.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m 높이의 거대한 폭포 속에 들어와 온몸이 함께 추락하는 듯한 느낌. 익숙한 생활 공간이 괴눈과 함께 산산조각나는 영상 설치 작품을 감상하면 더위도 잊게 됩니다. 날씨와 다르게 좀 더 약간 시원한 느낌, 이렇게 작품들이 주는 느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3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미술관은 여름이면 더 빛나는 도심 속 피서지가 됩니다. 공포와 여름을 조합한 대구 미술관의 고스트전은 6주 만에 관람객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입소문을 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계절적인 영향이랑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평일인데도 한낮 나들이 나온 인파로 북적입니다. 집에 있으면 좀 많이 덥고 아무래도 전기세 걱정도 되다 보니까 밥도 먹고 뭐 쇼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아기를 위한 공간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달 한 백화점 내 서점과 극장 등 시설 이용객이 지난달보다 40-50% 늘었고 식당가 매출은 지난달보다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늘어나는 고객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백화점 매출이 향상되는 데까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비판매 공간을 활용해 문화 행사를 열거나
여가 휴식 공간을 만들고 내부 시설 방문 시 할인을 연계하는 등 실내 피서족 유치에 힘을 쏟으면서 여름 휴가철이 전통적 비수기라는 건 옛말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데프리카나 데집트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구의 폭염은 참 대단한데요. 이런 폭염 이미지를 이용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를 키우자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국에서 폭염 일수가 가장 많은 대구. 도심 한복판에는 폭염을 상징하는 재치 있는 조형물까지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된 겁니다. 귀엽고 재밌는 것 같아요. 대구의 이 더운 날씨를 좀 위트 있게 재밌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재밌다 그러고 가보고 싶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이 넘게 찾는 대구 치맥축제도 대표적인 폭염 관광 자원입니다. 폭염에 대응하는 산업인 쿨 산업도 대구에서 섬유 산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 이미지를 이용해 대구가 폭염 대응 선도 도시로 나아가자는 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대구의 폭염 전망과 도시 계획, 관련 문화와 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기상청 관계자와 교수, 연구원 등이 토론에 나섭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대구의 동남권 폭염 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이런 대구의 폭염이 위기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훨씬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관련 산업들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기상청이 추산한 향후 60년 동안 폭염으로 인해 대구에서 예상되는 고령층 피해는 5조 7천여억 원.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이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올랐고 대구는 2.09%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3%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고 부산, 제주, 대구,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지가 2.03%로 가장 높았고 상업용지, 밭, 논 순이었습니다. 한편 전국의 집가 상승률은 2008년에 2.72% 이후 9년 만에 최고치고 토지 거래량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가 심각합니다. 마지막 4대강 사업이었던 용주댐은 2년째 이른바 녹조라떼가 나타났고 상주 낙담보에는 올 들어 두 번째 녹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주댐,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가 번진 물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수면 아래에서 녹조 알갱이가 관찰되고 덩어리를 이루면서 띠 형태로 군데군데 떠 있습니다. 퍼담은 물은 말 그대로 녹조라떼, 영주댐의 녹조화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속 산소량을 늘리는 수중 폭기 수십 대가 가동되고 녹조 제거선까지 띄웠지만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내성천 물길을 막고 1조를 들여지은 영주댐의 주 목적은 다름 아닌 낙동강 수질 개선입니다. 댐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 건네된 거면서 물도 그냥 큰 물이 엎드려서 먹고 이랬는데 요새는 절대 그런 게 없고 여기 썩은 물이 지금 한 500 넘게 빠져 여기요. 낙동강 수계 4대강 보들도 줄줄이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달성보에 이어 상주 낙담보와 구미보가 남조류 세포수 만세를 넘기면서 추가로 수질 예보 관심 단계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낙담보의 남조류 세포수는 35셀에서 15,000여 셀로 일주일 만에 44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녹조는 항시적으로 지금 낙동강에 포화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다 반복하게 되는데 큰 비가 와서 완전히 습격하지 않는 한. 환경단체들은 최근 4대강 6개보 수문 개방으로 녹조 감소에 반짝 효과를 얻은 만큼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가 입증됐다며 낙동강 8개보 수문을 모두 열거나 해체해 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따라 대구 고검장에 황철규 부산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황철규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9기로 대검국제협력단장과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법무부는 대구고검 차장은 검사장 감축의 일환으로 공석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치안 정감 이상 7명 가운데 대구 경북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명백한 편중 인사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새 정부대로 계속되고 있는 대구 경북 인사 불이익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7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대구 MBC가 보수적인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여성 인권과 여성 차별 등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개편으로 신설된 시시각각 프로그램이 시사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재를 다뤄 시청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 방송국의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대구시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과 방송 관계자 6명으로 대구시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지역 방송 사업자에게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5분 정도이던 재난방송 요청 시간이 10초 안팎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시킨 혐의로 총책 54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포항시 해상에서 밍크고래 4마리, 시가 2억 8천만 원어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포구를 수시로 변경하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의 창고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원 300여 명은 오늘 오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앞에서 어용노조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의 임금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대구 지역 내 일부 어용노동조합들이 양대 노총의 임금 교섭을 방해하고 임금을 저하시키려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최근 101개 중소 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시급 7,530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0%는 매우 높다, 44%는 높다고 말해 84%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전체 기업 가운데 78.2%는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리민원 1000여 건을 대상으로 산하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1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보건환경연구원, 119 특수대응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여성회관, 수목원 관리사무소, 의회 사무처 등이 하위권이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는 흡연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에 병원 건물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